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 영상물에 의한 범죄입니다. 자,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요즘에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개념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 딥페이크라는 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영상 합성 기술인데 소위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혼성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로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총칭하는데 예전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딱 보면 좀 어색하고 금방 이게 합성이다라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이게 합성인가? 진짜인가?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유명인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리소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합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딥페이크 통한 범죄에 네. 유명인들이 많이 이용되고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예전에는 유명인들을 이제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성행을 했는데 이제는 뭐 마구잡이식 일반인들 누구나가 좀 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배우 조인성, 송혜교 씨가 이 두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가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범죄에 이용이 됐어요. 영상에서는 저 배우 조인성입니다, 배우 송혜교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 직접 얘기하면서 자신들도 투자했으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시라, 이런 사기 영상이었습니다. 신뢰를 쌓아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요. 피해액도 네. 수백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1,891명에게 1,491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 잡은 조직을 보니까 딥페이크로 피싱 범죄를 연구하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실제 검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얹은 딥페이크 영상을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로 이제 범죄에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존의 뭐 전문가 말고도 대학생 또는 이제는 중고등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네. 자,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이제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긴급 스쿨벨이라는 이걸 좀 발령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긴급 스쿨벨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 1,347개, 학부모 78만 명에게 주의, 대응 요령 등을 이 알림을 통해서 실시하는 전파하는 건데요. 지난 5월 달에는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긴급 스쿨벨이 발령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올해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10대 비율이 높거든요. 집중적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는데 이 긴급 스쿨벨 내용에 딥페이크는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다, 피해자에게 실수없는 상처를 준다, 혹시 인지하게 되면 112나 117로 신고하거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이신데 심각성을 따지자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게 딥페이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운영자가 검거된 서울대 인하대를 포함해서 대학가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군대에서도 유사한 종류의 딥페이크 대화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서 편집해서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피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교사, 여군까지 포함된 걸로 전해졌고 피해 지역과 학교 명단을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좋게 넘습니다. 또 전국 지역별로 세분화된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름도 겹지인방이라고 이름으로 참가자 서로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서 서로 유포하는 겁니다. 또 어떤 데는 뭐 22만 명이 이런 텔레그램 채널도 있다라고 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뭐 그냥 무작위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피해자 사진 무단으로 가져와서 만들어서 유포하는 거예요. 여군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하는 대화방도 참여 인원이 900명이 넘고 대다수가 현역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자신의 SNS에서 네. 아예 사진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면 최근에 이 얼굴을 게재했다가 내리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SNS도 그런 활동도 좀 이제 뜸하시고요, 다들. 자, 어찌됐든 이런 사건이 좀 반복되는 것, 처벌이 약하고요. 또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붙잡히지 않는다, 우리는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처벌이 약합니다. 이게 2020년 6월에 딥페이크 제작물 등 불법 합성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제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처벌 건수도 그리 많지 않고 또 많은 숫자가 또 집행유예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느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건 빨리 묻혀야지. 그리고 텔레그램이 경찰한테 절대 협조 안 한다. 정보를 남긴 게 없으면 잡힐 확률이 0%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착각이고요. 이번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범죄자가 계속 텔레그램 계정 갈아엎으면서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거든요. 근데 검거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은 지웠지만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기록으로 잡혀서 발등에 찍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완전 범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번엔 경찰의 대응을 한번 봐볼까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이른바 텔레그램 봇 8개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진을 올리면 서울 속 사진 속 얼굴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이 텔레그램 봇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만 명 규모의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이나 40만 명이 참여 중인 유사한 텔레그램 채널에 이 텔레그램 봇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렇게 딥페이크물을 만드는 것이고 또 일부 채널은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유료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돈 받고 한다라는 것이죠. 경찰이 한 8개 정도의 봇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예. 자, 정치권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 관련 제도를 좀 강화해야 한다. 좀 이런 쪽에 좀 지향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법이 주먹보다 멉니다. 주먹이 항상 가까워요. 예. 이 문제 작년에도 문제가 나와서 막 제가 방송도 하고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 뭐 여가위 열어서 뭐 경찰청 방송통신위 관련 부처 논의하겠다. 뭐 여야 대표 오늘 어제 이재명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나서 나온 성명서가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해야 되죠. 민주당은 뭐 TF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항상 섭섭하고 아쉬운 것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사적 제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경우도 나타나고 예. 이런 것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재정 문제가 늘 우리가 이른바 뒷북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죠.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국면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 전 대표 그리고 이 허은하 현 대표죠. 약간은 좀 다른 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아서 입장이 바뀌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잉 규제로 결론 날까봐 우려된다. 지금 말씀드려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냐.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이게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2만 명 참여하는 것도 사실 전 세계에서 그 방에 참여한 거고 한국 사람은 726명이다라고 계산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네. 726명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도 입장이 비슷합니다. 이게 젠더 갈등 소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들 입장 생각한다면은 네. 이런 주장은 좀 나중에 주장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이게 문제는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뭐 이제 저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미성년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젠더의 뭐 이슈로 본다? 저는 좀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어린 학생들이 평생 입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나중에 되지 않을까 여기 싶어요. 광주평화방송 이준석 예. 대표 섭외해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요. 왜 이런 입장을 냈냐고. 또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어찌됐든 예. 사실 뭐 이 딥페이크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 이전부터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고 예. 자 문제는 이 딥페이크의 온상이 어딘지를 좀 따라가 봤더니 바로 텔레그램 아닙니까? 이 텔레그램으로 인한 사건 사고 떠오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예, N번방 사건부터 대표적으로. 시작해서 예. 최대 규모의 마약 거래방 오방 사건, 또 서울대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 또 경복궁 테러 낙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복궁 낙서 테러 멀쩡한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뿌렸던 예, 이 사건 맞아요. 말하죠. 예. 그거 10대들한테 10만 원 주고 지시한 일명 이 팀장이 텔레그램 통해서 10대 모집했어요. 알려진 것만 이건데 그렇지 않은 범죄, 마약 범죄, 다국적 보이스피싱 범죄, 예. 테러, 자금 세탁, 뭐 온갖 것들은 다 텔레그램으로 지시하고 그 대화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예. 그런 범죄 조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고로 이 서울대 페이크 합성물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법원에 판결이 나왔죠. 5년 징역형을 선고했던가요? 너무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어찌됐든 이 AI 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좀 편리함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반대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결국 텔레그램만의 문제일까 싶어요. 이게 뭐 만든 사람 문제지만 예. 텔레그램이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성장한 메신저지 않습니까? 지금 9억 명을 돌파해서 거의 10억 명이 사용한대요, 지금. 일정 기간 이후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비밀 대화 기능으로 각국 정부의 검열을 우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익명성 때문에 텔레그램이 크고 작은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통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범죄를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텔레그램을 원천 봉쇄해야 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정작 사업자 소지지가 확인되지 않은 텔레그램에 대한 조치는 빠졌거든요. 네. 이 텔레그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텔레그램에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전혀 미동조차 할 수 그렇죠.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전격적으로 체포돼 관심을 모았던 텔레그램의 CEO죠. 파벨 드로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네요. 그 파벨 드로프라는 사람이 지금 파리 경찰에 이제 보석금 내고 풀려났어요. 예. 풀려나서 지금 그 대신 출입 국제 해외 출입은 금지해놨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텔레그램에
핵심이 익명성과 비밀성을 이제 주 무기로 성장을 시킨 거죠. 자기 형인 이 뭐랄까 파벨 드로프 말고 그 친형인 니콜라이 드로프도 함께 이걸 창업해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억 명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익명성 때문에 아동 학대 유해 콘텐츠, 테러, 뭐 이런 이제 딥페이크, 네. 가짜크 뉴스 온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잡힌 거 아니냐. 근데 텔레그램도 자기 할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 남용에 대해 책임이 있냐? 근데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는데 그걸 안 져서 문제인 거죠. 예. 일단은 지금 프랑스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뭐 보도에 의하면 텔레그램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그리고 가장 범죄자가 한국이다. 익명성과 보안성 문제가 결국 한국에서 네. 폭탄처럼 터지고 만 것이죠. 이 대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특히 예.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요. 5년이 뭡니까 5년? 중형을 선고해야죠. 중형을.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